정금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다. 이맘때가 되면 몸이 먼저 안다. 김장철이 왔다는 걸. 부엌 불을 켜자 형광등이 잠깐 깜빡였다. 오래된 집은 늘 그렇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집, 하나둘 떠난 뒤로는 더 조용해진 집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전날 미리 사다 둔 배추가 꽉 들어차 있었다. 내일이면 절여야 할 배추였다. 금자는 잠시 허리를 짚었다. 아이고, 소리가 나올 듯 말 듯 목 안에서만 맴돌았다. 누구 들을 사람도 없었다.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어젯밤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메시지가 아직도 그대로였다. 엄마, 내일 김장이지? 올해도 좀 부탁해요. 우리도 시간 되면 내려갈게요. 금자는 그 메시지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답을 해도 늘 결과는 같았다. 시간 되면은 대부분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좀 부탁은 결국 전부를 맡긴다는 말이었다. 그녀는 평생 그래왔다. 김장, 명절, 제사, 집안, 큰일. 엄마가 하니까라는 말 뒤에는 늘 그녀의 손과 허리가 있었다. 싱크대 위에 놓인 고무장갑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오늘은 준비만 하는 날이었다. 물을 다듬고 마늘과 생강을 까고 양념 재료를 정리해야 했다. 김장은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금자 혼자뿐이었다.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이 노래도 이제 나보다 나이가 적겠네. 금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다. 이 시간에 일어나 있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몇 없을 것이다. 예전엔 이웃들이 모여 서로 도우며 김장을 했는데 요즘은 다들 힘들다며 김장도 사서 한다고 했다. 금자는 잠시 손을 멈췄다. 나도 사서 하면 안 되나? 그 생각은 늘 여기까지였다. 그러고 나면 바로 다른 생각이 따라왔다. 애들이 김치 맛 다 안다고 할 텐데. 엄마, 김치 아니면 안 먹는다잖아. 그 말들이 그녀를 다시 부엌으로 끌어당겼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자 전화가 울렸다. 장남, 성호였다. 엄마, 일어났어? 응. 배추는 다 준비됐지? 응. 우린 내일 오전에 잠깐 들를게. 애들 데리고 올해는 못 있어.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호는 그 침묵을 늘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김치통은 큰 걸로 좀 나눠줘. 회사 사람들이 가져다 달래. 그래. 그럼 내일 봐. 뚝. 전화는 늘 그렇게 끊겼다. 안부도 몸은 괜찮은지 묻는 말도 없었다. 금자는 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부엌 바닥이 차가웠다. 양말을 신지 않은 발바닥으로 그 차가움이 그대로 올라왔다. 그녀는 갑자기 생각했다. 내일 김장 끝나면 나는 누구랑 밥을 먹지? 매번 그랬다. 김장 끝나면 자식들은 김치통을 들고 바쁘게 떠났고 금자는 뒷정리를 했다. 김치 냄새가 가득한 부엌에서 혼자 국을 데워 먹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게 오늘은 유난히 서러웠다. 금자는 다시 허리를 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잘 해내야지.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 김장이 그녀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작이 될 줄은. 김장날 아침은 늘 분주해야 했다. 하지만 정금자의 집 마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아침 10시. 배추는 이미 전날 밤부터 소금에 절여져 있었다. 금자는 새벽에 2번이나 일어나 배추를 뒤집었다. 물 빠진 배추를 씻어 광주리에 올려놓고 나니 숨이 조금 가빠왔다. 그녀는 잠시 의자에 앉아 허리를 눌렀다. 조금만 참자. 그 말은 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9시가 조금 넘자 차 소리가 들렸다. 장남 성호네였다. 엄마. 문을 열고 들어온 성호는 환하게 웃었지만 집 안을 둘러보는 눈길은 바빴다. 배추양을 훑어보고 김치통을 가늠하고 몇 폭이나 나올지 계산하는 눈이었다. 며느리 미영은 들어오자마자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어머니, 생각보다 많네요. 허리 괜찮으세요?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손은 가방을 놓는 데만 쓰였다. 괜찮다. 금자는 짧게 답했다. 아이들은 거실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김치 냄새가 난다며 코를 찡그렸고 미영은 밖에 나가 있어라며 아이들을 내보냈다. 성호가 소매를 걷었다. 엄마, 내가 배추 좀 옮길게. 그는 몇 포기를 옮기고는 이내 손을 털었다. 생각보다 무겁네. 엄마, 이거 진짜 힘들겠다. 그 말에 금자는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힘들다는 걸 이제 와서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다. 10시가 지나자 차남 부부도 도착했다. 엄마. 말은 반가웠지만 시선은 곧 김치통으로 향했다. 이번엔 우리 조금만 줘도 돼요. 냉장고 자리가 없어서. 그래. 금자는 무슨 말을 더 하지 않았다. 부엌은 점점 사람으로 차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손은 늘 금자 혼자 바빴다. 양념을 묻히고 배추에 속을 넣고 다시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는 일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미영은 잠깐 고무장갑을 끼고 속을 한번 버무리다 말았다. 어머니,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손목이. 그러곤 자연스럽게 장갑을 벗었다. 괜찮다. 금자는 또 그 말을 했다. 그 말이 스스로를 가장 쉽게 설득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성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점심은 밖에서 간단히 먹을까? 그래.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그 질문에 금자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말했다. 너희 다녀와. 나는 여기서 먹을게. 그 말이 왜 그렇게 쉽게 나왔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같이 가면 더 번거로울 것 같아서였을까? 아니면 괜히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될까 봐였을까? 가족들은 금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김치, 냄새와 라디오 소리만 남았다. 금자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다.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멈추면 이 집의 김장은 끝나지 않으니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 사람들 김치만 필요하지 나랑 밥 먹을 생각은 없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묘하게 서늘해졌다. 하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었다.
아직은 김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아무도 떠나지 않았으니까. 정금자는 다시 속을 넣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그 말이 오늘 하루에 몇 번이나 더 나오게 될지는 그때는 몰랐다. 김장은 손으로 하는 일 같지만 정금자에게는 늘 말이 더 힘들었다. 배추에 속을 넣는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몇십 년을 해온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부엌에 오가는 말들이었다. 그 말들은 하나같이 가볍게 던져졌지만 금자의 가슴에는 무겁게 쌓였다. 엄마, 고춧가루는 어디서 샀어? 성호가 물었다. 시장. 아, 그래서 색이 좀 진하구나. 그 말엔 아무 뜻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금자는 괜히 고개를 숙였다. 진하면 어때서?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 미영이 휴대전화를 보며 말했다. 요즘은 다들 김장 안 하더라고요. 사 먹는 게 훨씬 편한데. 그래. 어머니도 이제 연세 있으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비껴갔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새도 고맙지 않다는 말처럼 들렸다. 금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설명을 해야 했고 설명을 하면 서러움이 튀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차남의 아내가 옆에서 말했다. 형님네는 애들도 많아서 김치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 성호가 웃으며 맞장구 쳤다. 엄마, 김치 아니면 애들이 안 먹어. 그 말에 모두 웃었다. 하지만 금자는 웃지 못했다. 그 말이 칭찬인지 요구인지 헷갈렸기 때문이다. 속을 다 넣은 배추들이 하나둘 김치통에 담겼다. 이 통은 우리 집 거. 이건 회사 가져갈 거. 이건 형님네 거.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는 이미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었다. 정금자 몫은 없었다. 아니, 남긴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잠깐 허리를 펴려는 순간 미영이 말했다. 어머니, 허리 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 말에 금자는 고개를 들었다. 잠시, 정말 잠시 기대했다. 하지만 미영은 그 말을 하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갔다. 금자는 천천히 허리를 다시 굽혔다. 그 순간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아이고, 이번에는 소리가 조금 새어나왔다. 엄마, 괜찮아? 성호가 물었지만 이미 시선은 다른 데 가 있었다. 괜찮다. 금자는 자동처럼 대답했다. 그날 그 말은 너무 많이 나왔다. 괜찮다는 말, 아프지 않다는 말, 힘들지 않다는 말. 점심때가 지나자 사람들의 말투가 바뀌었다. 엄마, 우리 슬슬 차 막히기 전에 김치는 다음에 또 갖다 드릴게요. 다음이란 말은 늘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차에 김치통을 싣는 동안 금자는 말없이 서 있었다. 김치통 하나하나가 그녀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다. 엄마, 고마워. 성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말은 너무 짧아서 그동안의 모든 일을 덮기에는 부족했다. 차가 떠나고 집 앞이 조용해졌다. 문을 닫자 김치 냄새가 더 진하게 퍼졌다. 금자는 부엌에 혼자 서서
비어있는 김치통 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위해 들은 말은 하나도 없었다는 걸. 그녀는 식탁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다. 빨갛게 물든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으로 오늘 하루 가족의 겨울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밥상은 아무도 준비해 주지 않았다. 금자는 천천히 일어나 냄비에 남은 국을 데웠다. 혼자 먹는 저녁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다. 집 안에는 여전히 김치 냄새가 가득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다. 정금자는 부엌 불을 켜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김치통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바닥 자국만 남아있었다. 통을 끌며 생긴 긁힌 자국들이었다. 그 자국을 바라보며 금자는 오늘 하루가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싱크대에 기대어 허리를 폈다. 아까부터 계속 욱신거리던 허리가 이제는 숨을 쉴 때마다 아파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더 많은 생각이 몰려올까 봐 다시 떴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꺼내둔 밥솥이 그대로 있었다. 보온은 이미 꺼져 있었고 밥은 식어 있었다. 밥이나 먹자. 그 말도 누구에게 들려주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다. 국을 데우려고 냄비를 올리는데 손이 잠깐 멈췄다. 냄비 안에는 점심때 먹다 남은 된장국이 조금 남아 있었다. 원래는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끓였던 국이었다. 금자는 그 국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여럿 먹을 국은 끓여도 혼자 먹을 국은 남겨두는구나. 그녀는 국을 데워 작은 그릇에 담았다. 김치는 꺼내지 않았다. 하루 종일 본 김치였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식탁에 앉자 집 안의 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 숟가락을 들었지만 바로 뜨지 않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밥을 먹었지? 남편이 떠난 뒤였을까? 아니면 자식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난 뒤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지도 몰랐다. 숟가락으로 밥을 한번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입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금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집에 잘 도착했어. 성호였다. 그래, 김치, 고마워. 회사에서도 다들 맛있다고 할 거야. 그래, 엄마도 얼른 쉬어. 허리 조심하고. 전화는 금방 끊겼다. 안부 같았지만 여전히 김치 이야기뿐이었다. 금자는 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났다. 울음은 소리 없이 나왔다. 훌쩍이지도 흐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눈물이 떨어졌다. 밥 위로, 식탁 위로. 내가 뭘 잘못 살았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자식들에게 다 주고 남길 것 없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오늘 서러웠던 건 힘들어서가 아니었다. 아무도 엄마 같이 먹자.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다음 김장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죄책감보다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금자는 식탁에서 일어나 불을 하나둘 껐다. 부엌의 불도 마음속에 어떤 불도 함께 꺼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챙겨도 되겠지. 김장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그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가 여름이 다 지나갈 즈음이었다. 정금자는 예년 같으면 벌써부터 대추갑 이야기를 꺼냈을 시기였다. 어느 시장이 싸다느니 고춧가루는 미리 사둬야 한다느니. 하지만 그 애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 단톡방도 조용했다. 그러다 어느 날 장남 성호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올해 김장은 언제쯤 할 거야? 회사 사람들이 작년 김치 아직도 얘기해. 정금자는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답했을 것이다. 날짜를 잡고 준비할 것들을 적고 또 혼자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잠시 후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올해는 김장 안 한다. 단톡방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바로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야, 엄마? 왜 안 해? 엄마 김치 없으면 우리 어떡해? 그 질문들 속에는 괜찮으세요? 도 힘드셨죠? 도 없었다. 정금자는 다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부러 답을 늦췄다. 잠시 후 성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장난하지 마. 김장 안 하면 우리 다 곤란해. 왜? 다들 엄마 김치 기다리잖아. 그럼 사 먹어. 엄마, 김치랑 그게 같아? 정금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성호야. 응. 엄마가 작년에 김장하고 혼자 밥 먹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성호는 곧 말했다. 그건 엄마가 같이 안 나가겠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 그 말에 정금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설명은 늘 듣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다. 엄마는 이제 힘들다. 그래도 올해만 좀 해주면 안 돼? 안 한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정금자 인생에서 가장 긴 결심이었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번갈아 전화를 해왔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금자는 물었다. 김치 필요해서? 네. 그 대답에 그녀는 알았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정금자는 더 이상 설득하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올해는 김장 안 한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자신을 배신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금자는 차를 끓였다. 김치 냄새 대신 따뜻한 차향이 집 안에 퍼졌다. 그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용히 말했다. 내 겨울은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자.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집 안은 이상하리 만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이번엔 외롭지 않았다. 겨울이 왔다. 정금자의 집에는 김치통이 없었다. 예년 같으면 베란다 한쪽에 줄지어 서 있었을 김치통 자리는 비어 있었다. 대신 작은 화분 하나와 접이식 의자가 놓여 있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조금 편해졌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금자는 배추 가격표 앞에서 잠시 멈췄다. 올해는 배추도 비싸네. 예전 같았으면 계산부터 했을 것이다. 몇 포기, 몇 통, 누구네 목까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쳤다. 김장 안 하세요? 단골 정육점 아주머니가 물었다. 안 해요. 에이, 그래도 자식들 먹일 건 해야죠. 그 말에 금자는 잠시 웃었다. 예전엔 그 말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조금 낯설었다. 이제는 사 먹어도 되죠 뭐. 그 말은 상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는 말이기도 했다. 명절이 다가오자 가족 단톡방이 다시 시끄러워졌다. 엄마, 설에 내려갈게. 김치는 조금만 사두면 안 될까? 정금자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타자를 쳤다. 나는 명절 음식 안 한다. 간단히 먹자. 곧바로 전화가 울렸다. 엄마, 설인데 전도 안 하고? 응. 그럼 뭐 먹어? 국 끓이고 나물 조금. 그게 설이야? 정금자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힘들지 않은 설.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너무 변한 거 아니야? 그 말에 금자는 가만히 대답했다. 아니, 이제야 나로 돌아온 거야. 설날 아침 집은 조용했다. 전 부치는 냄새도 분주한 발소리도 없었다. 대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금자는 평소처럼 일어나 천천히 밥을 지었다. 국을 끓이고 나물 2가지를 무쳤다. 상은 작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점심 무렵 성혼의 가족이 도착했다. 아이들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할머니, 김치 없어요? 없다. 왜요? 안 했어.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과자를 찾으러 갔다. 어른들은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다. 엄마, 진짜 김장 안 했네. 성호가 중얼거렸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짧았다. 불평도 있었고 어색한 침묵도 있었다. 하지만 금자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작년엔 저희가 너무 편했죠.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아직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길게 말하지 않았다. 이해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이 돌아간 뒤 금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김치통이 없는 겨울. 처음엔 두려웠던 겨울.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이 겨울이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계절이라는 걸. 금자는 손을 닦고 창가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나도 내 계절을 살자. 김치가 없어진 집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정금자는 그 변화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예전엔 명절이 다가오면 전화가 먼저 왔다. 엄마, 김치는 언제 해? 배추 값은 어때? 우리 몫은 좀 넉넉히. 하지만 그해 겨울 전화는 뜸했다. 대신 간간히 안부 메시지가 왔다. 엄마, 요즘 허리는 좀 어때? 감기 조심해. 처음엔 그 변화가 서운했다. 필요가 줄어서 연락이 줄어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금자는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김치가 없으니까 이제야 나를 보내. 어느 날 성호가 혼자 집에 들렀다. 손에는 마트 봉지가 들려 있었다. 엄마, 김치 사왔어. 왜? 엄마 먹으라고. 금자는 잠시 봉지를 내려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물었다. 내가 고른 거야? 응. 엄마 입맛 생각해서. 그 대답에 금자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 풀렸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부엌에서 함께 김치를 꺼내놓고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김치는 익숙한 맛은 아니었지만 그날 밥상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엄마, 작년에 많이 힘들었지? 성호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금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사람 취급 안 받는 게 더 힘들더라.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변명보다 나았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김치 이야기는 줄어들고 금자의 몸과 안부를 묻는 말이 늘었다. 물론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다. 가끔은 여전히 엄마 김치가 제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금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이제 추억이지. 그 말에는 아쉬움보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 미영도 변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부탁하지 않았다. 대신 먼저 물었다. 어머니, 이번 주에 뭐 드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그 질문들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금자는 그 방향을 느꼈다. 이제는 주는 사람 말고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어느 오후 금자는 이웃 아주머니와 함께 차를 마셨다. 김장 안 하니까 어때? 편해. 섭섭하진 않아? 섭섭한 건 김치가 아니라 사람이더라. 그 말에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금자는 알게 됐다. 김치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관계의 무게가 보였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는 걸. 그날 저녁 금자는 거울 앞에 섰다. 예전보다 얼굴의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괜찮아. 그 말은 이제 습관이 아니라 진짜 위로였다. 봄이 왔다. 정금자의 집 창가에는 햇살이 길게 머물렀다. 그녀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쯤 대추 모종 이야기부터 꺼냈을 것이다.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할지, 배추를 심을지 말지.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 봄에는 무엇을 해볼지 생각했다. 동네 문화센터 전단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노래 교실, 글쓰기 교실, 스마트폰 배우기.
금자는 전단지를 하나씩 넘겨보다가 글쓰기 교실에 동그라미를 쳤다. 내 이야기도 써볼까? 그 생각이 어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다음 달에 가족 여행 가자. 어디? 가깝게 바다 쪽으로. 김치는? 성호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김치 말고 엄마만 모실게. 그 말에 금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가슴 한쪽이 천천히 따뜻해졌다. 그래.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여전히 가족은 완벽하지 않았다. 모두가 갑자기 철이 든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정금자가 먼저 자신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계절을 미루지 않았다. 어느 저녁 금자는 혼자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날의 혼자는 예전의 혼자와 달랐다.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김장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있구나. 식탁 위에는 사온 김치가 놓여 있었다. 완벽한 맛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금자는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단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자가 늦게서야 자기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시작은 김장 300포기를 내려놓은 아주 작은 결심이었다. 김장을 안 한다고 세상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았지만 아주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